프로그램 주원의 장면 그 시절 하나둘한 감무슈브 다 그득한 리플레이 느림의 미학으로 시작하는 우촌 최태문 화백의 손끝에서 농담으로 섞여 나오는 조선의 해학과 풍속. 이제 막 들판에서 논리를 꺼낸 소 한 마리가 걸어 나온다. 누구에게나 지나간 시절은 아련한 꿈이야기가 된다. 진주 농고 시절 역도 선수로 이름을 떨치던 사진. 운명과도 같았던 총각 세공사로서의 꿈을 적게 하던 힘들었던 시절의 기억. 결혼을 하여 첫 아들을 낳고 마냥 행복했던 아내와의 새빠른 사진까지 고스란히 뽀얗게 남아있다. 우촌에게서 그림은 커다란 운명과 함께 공유하던 땅의 의미였으며 하늘 맑은 날 소의 잔등을 타고 풀필이 불던 초동이 바라보던 새탈 구름이기도 했다. 우촌이 화당과 처음으로 인연을 맺은 것은 개천 예술제 출품한 작품이 입상하고 69년 정가추심이라는 작품이 대경회에 당선되면서부터였다. 그 뒤 경남 도정과 국전에도 연이어 입상했다. 우촌은 진주에서 태어나 내고 박생광, 백보 광남배, 금추 이남호 선생에게 사사받아 한국화에 큰 획을 긋는 오늘의 자리에 이르렀다. 어릴 적부터 소를 가까이서 대한 그이여서 그런지 그림 속의 소는 우촌의 모습과 아주 많이 닮아있다. 온순한 눈빛으로 작가가 의도한 소가 주는 강한 메시지를 우리는 우촌의 작품 속에서 만날 수 있다. 네, 우촌 작품 세계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느림의 미학입니다. 느림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속도의 이 원천이 느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촌 그림이 갖는 미학은 어떤 것인가? 그 느리다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 현대인들이 삶은 그 스피드라는 말로 이렇게 규정이 될 수 있을 만큼 물적인 그런 계량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행복을 규정하는 어떤 그런 시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보다 더 높은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 넓이를 생각해야 되고 보다 넓게, 보다 많게, 보다 길게, 보다 깊게 이런 식의 물질적인 총량의 극대화를 통해 가지고 인간의 행복을 규정하려는 그런 시대가 스피드 시대라는 겁니다. 근데 우촌 그림에서의 미학은 그 반대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희망이나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이 물질적이고 외향적인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계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영원히 도달하고자 하는 그 꿈, 그것은 인간의 영혼 내부를 향해서 있다는 거죠. 인간이 영혼 내부 깊숙한 곳에 있다. 또 우리들의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어머니와 같이 변치 않는 그런 불변의 가치 세계가 존재한다. 그런 것을 갖다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촌 그 소그림이 지닌 미학은 바로 현대인들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깥을 향해서 외부 지향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과 그런 어떤 철학을 가지고 바쁘게, 정말 바쁘게 정신없이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에 비해서
진정한 우리 인간이 도달하고 영원히 도달해야 할 것은 오히려 그 반대편에 있다. 바쁘다 바쁘다. 그러니까 속도와 시간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그 반대편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속도를 가장 빨리 했을 때 얼마만큼 될 것인가. 그게 저는 제로라 보거든요. 그게 느림이죠. 그게 느림이죠.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서 얘기하면 우촌 작품에서의 느림은 인간 영혼 내부에 깊숙이 도사리고 있는 불변의 그리움, 불변의 가치, 그 세계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속도를 말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초는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23번의 개인전을 가졌고 일본과 미국 등지에서 7번의 전시회를 가져 국내와 국외에서 그의 이름은 알려져 있다. 우촌의 명성만큼 널리 알려진 소그림 때문인지 우촌 최태문 하면 그가 그린 소그림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 우촌 그림의 바탕은 해학적이며 토속적인 민속화와 세시 풍속화이다. 그런 그림 속에서 소가 등장하고 초동이 나오고 우리 민족의 가슴을 파고드는 노랫가락으로 빚어진 이야기가 그림으로 다시 태어난다. 요즘 최근 작품 활동하신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게 최근이라고 그러지만은 예. 제가 이때까지 작업해온 게 연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네요. 예. 예. 저희 작품에는 그 우람한 또 소가 있고 그러면서도 이 동심의 세계 우리 소년들을 많이 등장을 시킵니다. 예. 그래서 소와 대화를 하는 듯한 예, 사과를 먹다가 한 그런 예, 작품을 하나 했고요. 예, 역시 예, 소라면은 예, 힘이 있고 예, 움직이는 그 활동력이 있고 근육이 예. 그리고 소는 특히 이 눈에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 쪽에다가 예, 비중을 많이 두고 그렸고 그리고 특히 동양하기 때문에 네. 뭐니 해도 선이 힘이 있어야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그런데 예, 중점을 두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소의 눈도 중요하지만은 이 소의 꼬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합니다. 전체 그림의 모습이 많이 좌우가 예, 되는 그렇습니다. 모양이죠. 예. 예, 다음 그리고 그림은 예, 약간 추상화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예. 예, 작가가 그림을 오래 그려오다 보면은 네. 예, 어떤 틀을 깨고 싶은 그런 시기가 옵니다. 저도 이제 소그림을 한 40년 넘게 그려오다 보니까 와. 뭔가 틀을 깨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예. 이렇게 보면은 예, 소가 또 고개를 숙이고 돌진하는 그런 모습을 그 연상하게 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영 이게 추상은 아니고요. 예. 반추상화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소 다리가 이렇게 짧진 않아요. 약간 짧긴 짧아도 이것은 그러면 풀밭에 있는 소로 연상할 수도 있고 이 힘 있는 꼬리 부분에서 볼 적에 이 소는 어떤 목적을 두고 예,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는 그 특히 요즘 와서 먹을 많이 쓰는데요. 먹이라는 것은 그 결국 무지개 색깔이 7가지라고도 봅니다만은 그걸 분류를 하면 굉장히 많은 색깔이 나와요. 그러나 그 7가지 색깔을 전부 보태면은 검은색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검은색 안에 오묘한 네. 동양의 멋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색을 잘 내면은 동양화의 멋이 저절로 우러나온다는 그런 말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예, 먹이 한 가지 검은색이 아니고 검으면서도 이게 약간 얇은 부분도 있고 하는 예, 이런 부분으로 이번에 작업을 이런 방향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40여 년 동안 이렇게 소를 그려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정확하게 언제부터 이 그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거슬러 올라가면요. 네. 초등학교 때 그 낙서한 것부터 공책에 낙서한 것부터 그 그림으로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꾸지람도 들은 적도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미술부에 들어서 활동을 하고 한 것도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그렸다 그렇게 봅니다. 예.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 아이들이 뭐 노트나 그리고 뭐 책상 칠판에 낙서하고 나면 뭐 어른들이 꽤 많이 뭐라고들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 대가의 시작이라는 거를 선생님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동기라고나 할까요? 그 초등학교 때 시작은 그야말로 시작이고 뭐 이렇게 화가에 입문하시게 된 동기라고나 할까요? 네, 저에게 제일 영향을 많이 주신 내고 박생광 선생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분이 좀 형편이 안 좋으셔가지고 큰 그림을 그릴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 큰 방에 와서 그림을 그리실 적에 아버님과 굉장히 절친했습니다. 아버님이 제 스케치해 놓은 그림을 보여드린 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그 그림을 보신 그 선생님께서 적극 화가로 키우라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자주 찾아뵙게 되었고 그때부터 사생도 하게 되고 진짜 작업을 시작한 걸로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뭐 화가가 되기까지 정말 예술가가 되기까지 운명적인 그 무언가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선생님 그림 뭐 잠깐 소개도 해주셨지만 소그림이 지금까지 2000여 점을 그려오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특별히 소를 주제로 한 그림을 그리시게 된 동기라고나 할까요? 네, 그 숫자가 중요한 것보다도 제가 그 소그림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제가 사는 요 동네가 옛날에는 요 앞이 못이었습니다. 못가에는 방목을 하죠. 소를 놓아서 먹이고 하는데 제 주위에는 소가 많았고 그리고 소를 접할 기회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 큰 몸집에 비해서 굉장히 순진하고 그 소의 눈망울을 보면은 또 어린애 눈같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때부터 그 소의 매력을 느꼈고 지금 되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소 싸움하는데도 따라가고 소 있는 곳을 그때부터 많이 다니고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오늘날 뭐 소의 작가로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말을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소그림으로 이름이 알려지기까지 사사받은 선생님들이 스승님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 제가 제일 영향을 받은 분이 내고 박생강 선생님인데 그분은 그 불교에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대가가 되셨습니다. 근데 불교라는 그 자체가 소와 굉장히 관련이 있죠. 그리고 그분의 그림 속에도 소가 많이 있습니다. 등장을 하고 하는데 그것이 영향이 돼가지고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 소그림을 많이 또 그리고 그 뒤로 저에게 우촌이라는 호를 지어주신 백포 강남배 선생님 그분은 그 풍경화를 주로 많이 그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제 호를 우촌이라고 지을 때는 어떤 암시가 있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 간혹 받습니다. 그리고 인물을 저에게 전수해주고 가르쳐주신 금추 이나무 선생님은 인물을 그리지만 또 그분도 동물도 그렸어요. 그래서 그 힘찬 선이나 그런 것은 그분에게서 좀 또 배운 것도 있고 여러분에게 그 하사를 받았다, 사사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선생님의 예술 행정 분야에 관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랜 세월 동안 예술 행정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활동을 펼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사실 열심히 했습니다. 한 30년을 미협 진주 지부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경남 미협 지부장, 그리고 진주 예총 회장,
경남 예충회장, 그리고 저 중앙이라는 게 서울을 말합니다. 한국미협의 부이사장도 3년 했고, 그리고 개천예술제 대회장을 내분한 것까지 해서 한 30년을 몇 년 전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을 때가 언젠지요? 방금 말씀한 것 같이 예. 예술 행정을 하면서 우리 지역 사회를 문화예술 부문으로 발전시키는데 일을 담당한 것도 중요했고, 네. 그러면서도 제 작업은 한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도 하고 또 시간 날짜마다 제 작업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와서 붓만 떨면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제 마음의 자세는 늘 그렇게 임해왔죠. 네. 그러니까 하등 구애받는 것도 없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지역 문화 발전에 그래도 인력을 담당했다고 남이 알아줄 때 네. 그때 고맙고,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잘못한 것도 많다. 그런 늘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지나온 선생님의 세월에 정말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예술인들의 삶은 흔히 알기로 이기적이고도 독선적인 삶일 거라고 생각해 왔는데요. 우리 우촌 최태문 화백을 만나고 보니까 땀내음이 물씬 나는 그런 정말 인간적인 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선생님의 댁에 딱 들어서니까요. 그야말로 아들, 손자, 며느리가 다 모여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대가 이렇게 모여 살고 있는 비결이 뭡니까? 글쎄요, 저는 제가 외동아들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저 집사람도 외동딸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는 뭐 둘만 낳아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자고 그랬는데, 자꾸 그러다 보니까 자식은 뭐 여럿 낳습니다. 그러나 착하게 커가지고 예. 5 대학 나와가지고 그래도 결혼까지 다 하고 그 손자들의 앞에서 재롱을 떨 적에는 사람이 사는 보람이 그런 것이구나 하고 느끼고, 후회 없이 열심히 살았구나 하는 것을 또 느끼고, 네. 또 걔들을 보므로 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살아가는데 활력소가 되는 부분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늘 보람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희망이 미술에 머물러 있고, 또 어떤 이는 희망이 명예에 머물러 있고, 또 어떤 이는 희망이 황금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한 윌리엄 부스의 말이 기억납니다. 오늘 저는 황금과 명예보다는 순박하고 우둔하기까지 한 소그리기 40여 년의 인생의 아름다운 희망을 선택한 우촌 최태문 화백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우촌 최태문 화백의 50년대 그리고 60, 70년대 작품의 세계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